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무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제주항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관련된 이제 또 분들이나 유가족 분들의 어떤 그 심경이 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참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반응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과거에 이제 그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제 집무실을 옮겨서 그렇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제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같은 경우도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겨서 우리한테 충격을 줬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도 또다시 이 사고가 발생한 지 채 진짜 몇십 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몇 시간 정도 안 지났던 것 같은데 몇 시간도 채 안 지났던 그 상태에 또 정치적인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그런 또 정치 공세를 하는 글을 올렸다가 황급히 또 삭제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뭐 당연히 구체적인 뭐 한 사람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후 대체가 됐거나 사후 이제 또 처리가 됐거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금 무정부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내부 지금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총리 또한 권한대행 또한 탄핵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리보다도 권한이 더 떨어지는 중앙 부처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경제부총리가 그 역할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를 촉발했던 원인 자체가 경제부총리를 탄핵했던 주체가 국민의힘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MBC나 한겨레나 경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을지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주도했던 예산안 같은 경우는 재난 대응비 같은 경우도 50%나 삭감을 했었죠, 그렇죠? 그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것 봐봐라 그렇게 국민의힘이 예산 같은 거를 깎았기 때문에 재난 대응비 같은 걸 깎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온갖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그런 모든 지금 원흉 자체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찌재명한테 있다 보니까 애써 그런 진실을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죠. 모쪼록 진짜 하루빨리 이게 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을 아작을 내고 있는 저 찌재명 찌틀러의 횡포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자, 이런 지금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지난 주말 동안에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주말 내내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쪽 양측 사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그 집회에 사람 숫자가 너무 적다. 주최 측으로 추산했었을 때도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주최 측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17,000명이 모인 것을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뻥튀기를 하는 게 이 주최 측인데 그 주최 측이 보기에도 5만 명 정도밖에 안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모였다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현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밖에 안 모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애국 보수 쪽에 있는 그 집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지금 모여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조금 더 멀리 이제 찍고 있는 거를 본다면은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인파가 모인 것만큼이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사람들 숫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까 전과는 좀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화면으로 또 보게 된다면은 경복궁 앞쪽인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 이러다 보니까 주최 측이 추산하기에도 몇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식의 집회, 찍교도들의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17,000명, 15,000명 요 정도가 이제 모였던 것인데 2달 전이잖아요. 그 2달 전이나 지금이나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아무리 지금 탄핵 정국이 됐다라고 해도 설령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했다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충격을 받았다,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코 누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찌제명을 지지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뭐 온갖 곳에서 지금 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이도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한 이 사태가 발생한 이런 참사가 발생한 이 지금 상황에서조차도 정책은 글까지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놓고 이제 뭐 자기가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조차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의 탄핵 집회 와가지고 저런 식의 지금 깃발을 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상 올린 거 보니까 아예 그냥 그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히기까지도 하더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저기 위쪽에 있는 그 나라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뭐 시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간첩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오르고 있어요. 보수층이 그러니까 결집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분석하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우리가 탄핵 정국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궁극적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세대의 변화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이번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이 20대 이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완전 젊은 층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무려 25.5%의 지지율로 17%나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발생한 직후에 같은 경우는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20대 이하 사람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생전 계엄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 이제 충격과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확 떨어졌다가 일주일,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더 어떤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 아닌가? 진짜로 지금 찌제명의가 하고 있는 게 내란 아닌가? 라고 하는 식의 인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무려 17%나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25.5%가 나온 것이고 30대 같은 경우도 무려 11.1%나 지지율이 상승해가지고 22.3%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다? 민주당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지지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도 30.3%고요. 민주당의 지지율도 44.1%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 15%의 수치를 어떻게 보냐? 정치에 평상시에 무관심했던 중도층, 그 중도층 입장에서는 정치에 글자 그대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살아생전 계엄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과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면 안 되겠네, 민주당을 좀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가 있는 것뿐인 것이지 이 지금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봐요. 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민주당의 지지율이 만약에 44.1%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지지율도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44.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한국갤럽 같은 데 따지면은 지금 44.1%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10% 가까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13%가 바로 뭐다? 제가 보는 중도층의 지금 비중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쳐 날뛰고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지금 탄핵을 시켜가지고 최선목 경제부총리 체제로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무한 사태 같은 국가적인 비극이 또 발생을 했는데 관련돼 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행정부가 지금 부재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과연 민주당이
바로 이제 기다렸다라는 듯이 국민적인 어떤 참사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재명과 같이 또 정치적인 글이나 싸질러 올렸던 윤석열과 한동훈을 저격하는 글이나 싸질러 올렸던 이재명 같은 인간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미안하다 고맙다 사태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